안녕하십니까. 아날로그 컴퓨테이션 인 메모리향 시냅스 소자의 가중치 3포 최적화 연구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SK하이닉스 박상수 TL입니다. 우선 본론에 앞서 제가 지난주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 내내 어려웠던 점, 그래서 목소리가 중간중간에 삑사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미리 양해 부탁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SK 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의 레볼루셔너리 테크놀로지 센터 산하에 SK 하이닉스의 미래를 연구하는 미래 메모리 연구팀에서 소자 PI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새로운 가치를 통해 테크놀로지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AI 시대에 맞는 융합형 반도체 기술, 일명 CIM이라는 이 기술에 대해서 발굴하고 요소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력사항으로 지금 SK하이닉스 레지던트 at IMEC이라는 게 결국 이 CIM 기술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5년도를 거슬러서 실제 AI가 언급되기 이전부터 SK하이닉스는 미래를 위해 뭘 준비해야 할까? 이 화두를 가지고 두 명이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당시에 회사 내부적으로 이 CIM 기술에 대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회사 안에서는 스폰서십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였기에 벨기에라는 유럽의 국제연구소인 알맥이라는 곳에 제가 파견을 가게 됩니다. 3년간 그곳의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그 기술들을 3년 후 18년도 후반도에 SK 하이닉스로 가지고 와서 실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야 합니다라는 이 비전 기획을 제안하고 그걸로부터 시작된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디지털 가속기가 아닌 아날로그 그 가속기, 융복합 가속기 ACIM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위 기술을 왜 SK 하이닉스는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사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했던 그 결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우선 현재의 이 폰노이만 구조의 아키텍처라고 하면 맨 왼쪽에 CPU와 메모리가 있습니다. CPU는 연산을 하고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고유의 영역, 이 각각의 롤을 충실히 하는 게 기존의 폰노이만 구조의 컴퓨팅 방식이었다면 메모리가 연산을 하는 CPU에게 전달을 해주고 받아오는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바틀렉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 하나의 어프로치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측면의 제품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보시면 이 중간에 바틀렉을 좀 극복하고 연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렇게 진행되다가 AI라는 화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AI 가속기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게 되죠. AI 가속기라 하면 일명 곱하기 더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AI 향의 연산에서 70% 이상, 80% 정도가 되는 게 곱하기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럭셔리한 CPU가 아닌 곱하기 더하기만 잘하는 그런 녀석, AI 가속기라는 녀석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 볼까라는 게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메모리가 갖는 역할과 프로세서가 갖는 역할, 고유의 기능은 그대로인 채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에너지 컨숨션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동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제안된 게
프로세서 니어 메모리, 프로세서 인 메모리, CIM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와 프로세스 인 메모리의 차이는 그렇게 뭐 크지 않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CIM이라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세스와 메모리가 각각의 고유의 기능을 한 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메모리로서 프로세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컨셉이죠.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이 SK 하이닉스의 미래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메모리 회사, 이 메모리 회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감히 컴퓨팅 영역에 도전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제공해 준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CIM이라는 이 컴퓨테이션 인 메모리라는 거는 메모리가 굉장히 단순한 연산, 곱하기 더하기를 수행할 수 있다. 굉장히 흐뭇하죠. 이거의 가장 큰 그 단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인공신경망에서 이 아날로그 뉴럴 네트워크를 그 단순한 메모리 하드웨어 형태의 크로스 어레이 형태의 이 미디어를 가지고 구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이 기존의 논볼러타일한 특성 그리고 크로스 포인트 어레이 구조의 하드웨어 이 미디어 자체가 하나의 실마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그동안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메모리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1과 0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의 이 메모리가 아닌 컴퓨테이션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점이 다를까,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부족한가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럭처나 하드웨어 셀 스트럭처 모양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결국은 요구되어지는 특성이 기존의 디지털 1과 0이 아닌 아날로그 값을 잘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요구 조건들이 좀 다르게 됩니다. int4라는 측면에 정수형 4빗라고 하면 16레벨을 구현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요구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디지털 값이 아닌 아날로그 값이 갖는 한계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베리에이션입니다. 1부터 16까지의 각각의 정수 숫자가 아니라 1과 16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값들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이 0.9일 수도 있고 1.1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1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웃하고 있는 다른 레벨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숙제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1레벨부터 16레벨까지 각각의 상태가 얼마나 정확하게 디스크리트하게 표현이 되는가를 표현한다면 우측 하단 부분은 이게 일관적이지 않고 듬성듬성 떨어져 있으면서 각각의 상태가 중첩이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날로그 값의 중첩이 과연 이 시스템적으로 이 CIM이라는 컴퓨팅을 수행할 때 있어 얼마나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열화시키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디바이스 관점에서 소자 개발하는 엔지니어 관점에서 그러면 요구되어지는 그 허용치는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어디까지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내부적으로 많은 캔디데이트들, 소자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를 진행을 해보았고요. 그 중에 아날로그 특성을 가장 잘 모사할 수 있는 저항성 소자 메모리를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어 원티원R 구조의
셀 어레이를 아날로그 특성을 구현하는데 자사 최초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웨이트 레벨이라는 측면에서 X축은 볼테지를 의미하고요. Y축은 그 웨이트를 표현하는 컨덕턴스의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여기에서는 10부터 160까지 16가지의 레벨을 잘 구분하는 거에 숙제를 맡고, 그거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가, 이게 정말 이 소자가 그걸 구현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해 본 결과입니다. 실제 자사 내부적으로 공정을 진행해서 만든 소자이고요. 실제 그 소자를 가지고 맥이라는 그 연산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를 연구 개발을 해본 것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 우리가 원하는 그 아날로그의 리니어한 특성을 얻기 위해서 소자의 게이트 바이어스를 조절함으로 컨덕턴스 값을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연구를 실마리를 보였던 결과이고요. 이것은 실제 저희가 피지컬 모델 기반으로 한 그 서킷 모델과 또 비교를 했을 때 97%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굉장히 잘 동작하는 소자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맥 연산을 위해서 인풋 값과 각 웨이트의 값의 곱 패러럴 연산을 통해서 실제 그게 얼마나 맥 연산이 잘 되는지, 예를 들면 1 곱하기 1이 1이고 2 곱하기 1이 2인데 정말 이게 예상한 값대로 잘 나오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16개 레벨에 대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이게 리니어하게 피팅을 해보면 가장 아이디어한 게 1이라고 했을 때 0.96 이상의 R 스퀘어 값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행렬 곱을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인풋, 한 5개 인풋 결과 볼테이지를 가지고 웨이트 매트릭스에 실제 행렬 곱을 수행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아웃풋 노드의 컬럼단끼리 얼마나 차별성이 있게 구분이 되는가를 테스트를 해보니 실제 가장 위너인 컬럼을 구별해내는 그런 결과들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맥 인퍼런스를 여러 차례 했을 때에도 그 값이 잘 유지가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봤을 때 보시면 16개 레벨 모두 일정한 값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열화가 되었던 이 15 근방의 16 마이크로 암페어 레벨의 수준에서도 실제 저렇게 보이지만 베리에이션 시그마가 0.7 정도로 저희가 마지노선이라고 담았던 1 마이크로 암페어보다 훨씬 특성이 우수하게 나타나는 결과들을 실제 실물 데이터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AI 가속기를 모사하기 위해서 추론 평가를 기존의 컨벤셔널한 CNN 기반의 VGG8 모델과 사이파 10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제 모사를 해보았습니다. 환경은 이제 서버 어레이 사이즈는 128 x 128로 셀의 프리시전은 인트4 16레벨, 그리고 웨이트의 프리시전과 액티베이션 인풋 아웃풋의 프리시전은 8bit으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고요. 실제 우리가 소자를 만들어서 이게 시스템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어떤 특성을 보일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칩을 만들고 보드를 만들고 FPGA 소프트웨어까지 다 올려서 평가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실제 이러한 실마리들의 실물 데이터를 가지고 모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비를 했고요. 여러 가지의 이 베리에이션이라는 우리가 넘어야 될 산, 그것에 대한 실측치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프로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연구 결과에 대한 파라를 우리가 셀렉을 한다면 이 소자의 이 서피스 러프니스를 컨트롤하는 기법이 가장 효과적이더라라는 결론을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만든 소자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이 평탄화 과정을 거친 소자 바텀 일렉트로드에 추가적인 공정으로 뎁을 수행을 했을 때 이 러프니스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러프니스의 차이로 인해 실제 소자 제작을 했더니 이 전기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 전도성 필라멘트를 어떻게 형성을 하는지에 대한 그 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실제 거기에서 기인하게 된 베리에이션이라는 그 파라들을 역시 16개 레벨에 대해서 동일하게 측정을 해보니 이 왼쪽 그림에서 오히려 빤빤하게 잘 만들어진 녀석보다는 러프니스가 어느 정도 있어서 전개 집중이 잘 되는 그래서 16가지의 레벨을 균일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쉐입을 만들었을 때 16개의 토탈 베리에이션의 값이 개선이 되더라라는 결과를 확인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이 인식률이 35.7%에 국한되던 게 84.35%로 단순히 소자의 개선만으로 이게 시스템적인 인식률의 개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그 어큐러스의 열화는 결국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냐,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테이트 오브 아트의 디지털 기반의 가속기에서 90% 정도를 상회하고 베리에이션이 전혀 없는 아이디얼한 값의 컨덕턴스 웨이트를 갖는 아이디얼한 CIM 컨셉에서는 한 89%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한 5% 정도의 열화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유의미한 값으로 보여질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ACIM이라는 가속기라는 측면의 연구는 아직까지 사업화를 논하기는 이르고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이 어떤 핵심 요인이 있고 우리가 넘어야 하는 챌린지가 무엇인지를 연구 개발하는 이 시딩 연구 차원에서는 중요한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ACIM이라는 기술은 감히 SK 하이닉스를 책임질 수 있는 미래의 핵심 아이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술을 그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해보지 않는 이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첫 발을 내딛고 그리고 점점 그 기술이 제품으로 확인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 이 연구들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이 그렇게 팬시하진 않지만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징검다리와 같은 연구 결과들이고요. 이런 점들이 2015년 당시에는 꿈도 못 꿨던 결과이고 현재는 미래기술연구원 내에 소자, 공정, 그리고 설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모리 시스템 연구, 그리고 CIS 영역까지 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어지면서 협업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네, SK하이닉스 박상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인트4에 대해서 16개 레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미니멈 리콰이어먼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제품 타겟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엣지형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인트 8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리퀘어먼트가 한 16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현재 셀은 셀 어레이가 현재는 512 by 512 어레이로 264 킬로빗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실제 서버 어레이가 결국은 얼마나 많은 이 파이프라인 구조로 실제 그 모델을 잘 매핑을 시키느냐 관건인데, 이게 어레이가 무한정 늘어난다고 해도 연산 효율성이나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리니어하게 증가는 하지 않더라. 그렇다면 최적의 조건이 뭐 256 by 256이나 512 by 512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덴시티가 캐패시티가 늘어나면 결국은 처리할 수 있는 한계치도 늘어날 것이긴 하지만 SK 입장에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결국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가속화되어지는 이 모델 가속기에서 결국은 아주 작은 메모리 덴시티가 아닌 점점 더 큰 용량의 CIM 어레이를 요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구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연구 개발의 목표이구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CIM 외부와의 협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실제 이 CIM이라는 거는 거의 종합 예술에 가까운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옆 세션에서도 이미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칩 인티그레이션만 가지고는 제품화가 될 수가 없고요. 경량화된 모델, 그리고 실제 소프트웨어 지원, 그리고 실제 그걸 연동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그리고 그거를 사업화한다고 했을 때 과연 프로덕트는 우리가 기존의 디램, 낸드처럼 그런 사업화 비즈 모델이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의 퀘스천 마크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여전히 각광받는 기술이기에 저희와 협업을 원하는 뭐 많은 스타트업이나 또 회사들도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이렇게 대회비긴 하지만 여러 가지 AI 관련한 기술을 다루는 외부 업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그 러프니스 컨트롤하는 측면에서 그 CMP를 하고 나서 에드뎁을 통해서 하게 되면 실제 AFM을 찍었을 때 그 수치가 2배에서 3배 정도의 베리에이션을 갖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 안에서 저희 자사 내부적으로 이 공정의 유니포미티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게 편차가 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트렌드는 보이더라라는 측면에서 컨트롤이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실제 이 프로덕트 향으로 사업화 전략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화까지 가기에는 고려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저희 그동안의 비즈 모델과도 또 다를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저희의 영역이 아닌 것 같고요. 엔지니어 영역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거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AI 엣지 디바이스들의 개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다양화짐에 따라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는 또 다른 차원의 또 비즈 모델이 펼쳐질 것 같고요.
그러한 고민들을 뭐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더 구체화되면 나중에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SK하이닉스 박상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